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13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 살 수는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쇼펜하워. 감사 스마일도 이렇게 주 6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평가, 저에 대한 생각들이 남들이 저를 평가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방송을 갖다가 보고 이 귀한 시간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감사 스마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도 힘차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눈이 와서 차로 가진 않고 GTX A를 이용해 가지고 삼송에서 대곡으로 와서 대곡에서 환승을 하는데 저는 8시에서 9시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할 것 같아서 일단 환승하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두고 왔는데 정말 3호선 환승하는데 3분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일단은 또 이때 안전을 갖다가 이렇게 또 책임져 주시는 또 안전 유도를 갖다 이렇게 복잡한 그 출퇴근 시간에 하시는 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감사 스마일이 이제 어딜 다닐 때마다 저를 알아보아 주시는 분들 덕분에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방송을 갖다가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빌어서 어제 또 저를 알아봐 주신 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제가 창릉 신도시의 천마을 LH 고향 창릉 주택 전시관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를 무진장 가고 싶었는데 제 꿈이 또 이루어졌고 또 제가 어제 이승민 대표하고 이제 창릉 신도시 천마을 A4 신혼희망타운부터 그리고 S5블럭, S6블럭 S5블럭에는 74 타입 그리고 S6블럭에는 59 타입으로 해가지고 내부 모습을 갖다가 제가 담아드렸는데 저도 사실상 이렇게 킨텍스에서 모델하우스를 갖다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일단 킨텍스에 가서 이런 고향 창릉의 천마을을 갖다가 제가 계속 기다려 왔는데 그걸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감독님들께 그래도 짤막하게나마 내부 모습을 갖다가 또 영상에 담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어제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승민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더욱더 뜻깊었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창릉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아침 시간에는 이야기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오후 4시에 감사 스마일이 창릉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갖다가 한번 1시간 정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스님들 중에서 창릉에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 창릉 주택 전시관이 물론 A4하고 S5하고 S6하고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GTX-A 킨텍스역에서 6A홀 이 전시장 6A홀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 5분도 채 떨어져 있지 않고 만약에 자차로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시고 6A홀로 오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킨텍스 1 전시장이 아니라 이 전시장에 창릉 천마을 주택 전시관이 있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제 갔더니 모형도가 제가 신문에서 봤을 때는 좀 작게 봤거든요. 정말 커요. 그래서 이 앞에는 S6블럭, 이 뒤편에는 A4 신혼희망타운, 이 대각선에는 S5 블럭이 있고 이 옆쪽으로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해가지고 초중고를 다 품고 있는 창릉 천마을인데 또 제가 어제 또 갔더니 이런 창릉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이런 입주자 모집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 축약되어 있어가지고 이 팜플렛을 갖다가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또 보면서 또 저에게 또 상담 희망하신 분들께는 또 도움을 또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또 가지고 왔는데 오늘 오후 4시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사전청약 당첨됐는데 본청약을 갖다가 또 망설이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고양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창릉 신도시를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공공분양은 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공분양은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문득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첫 집이 공공분양으로 제가 첫 집을 분양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공분양 하게 되면 안 좋은 그런 시선을 갖다 보는데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공공분양으로 첫 주택을 만들어서 시작하셔가지고 2주택, 3주택 더 나아가서는 또 민영주택으로 또 갈아타는 방법이 있으니까 공공분양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공분양 분양가가 또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또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제가 이따 오전에 또 창릉이 최고인 이유에 대해서 또 영상을 영상을 갖다가 녹화를 했고 편집을 마쳤기 때문에 오전 중에 올려드리겠지만 창릉이 특히 창릉 첫마을은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하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아침 방송을 걸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또 아침 방송 또 주제가 또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또 감사하게도 아침 방송 할 수 있는 주제가 생겨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의 정수영 기자님 기사로 시작을 하는데 잠실, 삼성, 대치, 청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됐다라는 어제 서울시에서 이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 포함해가지고 또 리틀별님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언제 해제가 될까 이걸 많이들 궁금들 하셨는데 끝내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잠실 그 다음에 삼성 대치 이쪽으로 해서 또 실거래가 또 많이 됐거든요. 신고가도 갱신을 했고 그래서 제가 문득 보니까 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을 일단 올 1월 달쯤에 이런 것들이 돌았는데 정말 그게 현실이 또 되는구나. 그래서 부동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것들이 시장에 빨리빨리 또 반영이 되고 저는 문득 이 감사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고양시라든지 서울시 은평구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가지고 저는 훈풍이 분명히 불 거라는 말씀을 먼저 결론으로 드리고 신문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고요.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에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제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을 딱 보다 보니까 정말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이곳에 다들 살고 싶어 하는데 사실상 이곳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보다 또 실제 살고 있는 분들이 더 적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목표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희망을 하고 또 이쪽으로 또 입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저는 내 여력에 맞춰가지고 내 여력에 맞춰서 지금 고양시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종잣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재테크를 잘해서 이제 서울로 가고 강북 마포 예서 수색 은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 잠실로 또 넘어가는 것들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갖다가 하는 14개 재건축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는 건들지 않으면서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기존에 있는 청담동이라든지 삼성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일단 해제를 갖다 했다라는 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문득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발 맞춰서
서울에 입성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증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물론 또 언론에서나 전문가분들은 또 바로바로 이게 또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시장은 또 약간 또 얼어붙어 있는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다.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이어서 지포노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포노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토지거래 허가가 5년 만에 지금 이렇게 풀렸고요. 잠실 엘스라든지 레미안 대치팰리스, 그 다음에 강남권의 4개 동의 거래 제한을 갖다가 해제를 했고, 신속 통합기획 대상지도 6곳을 포함을 했다. 그래서 아파트 갭 투자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해제 전에 이미 들썩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제된 이후에 매도인들도 상황을 보고 또 매도를 할 거다. 분명히 호가라든지 실제 실거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강남권의 랜드마크 단지다 보니까 상승이 기대가 되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은 제한적일 듯 하다라고 약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열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한 부동산 시장의 호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토지거래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 안정효과는 크지 않고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에 이걸 풀었다고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이면에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핀셋 규제로 전환해가지고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부지라든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앞으로 사업이 이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물론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또 GTX-A 삼성역도 정차하는 이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가격보다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유지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묶였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는 아파트들이 더 많다 보니까 291개 아파트는 분명한 호재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 리틀백님하고 오후에 잠깐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막 편집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리틀백님하고 통화를 못했고, 리틀백님께서 이제 3기 신도시 창릉 관련해가지고 저에게 이제 한 7가지, 8가지 정도를 제가 질의해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을 갖다 해드렸는데, 어제 리틀백님께서도 원래는 제 이야기를 갖다가 먼저 이제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 토지거래 허가 해제 발표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창능이 이제 묻혀버렸네요. 어찌됐든 간에 토지거래 허가 해제가 어제 가장 큰 이슈였고, 앞으로 2월 달을 좀 달굴 수밖에 없는 그런 따끈따끈한 소식이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리틀백님께서 어제 바로 토지거래 허가 해제 발표 당일 삼성동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동네도 풀어줄까라고 생각도 못했다. 우리는 워낙 GBC에서 딱 붙어서 기대를 안 했었으니까. 근데 기대가 없다가 돼서 그런가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요즘에 잠실 엘스랑 리센츠가 29억 가고 30억 가는데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감스님들 이야기 드리면 고양시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너무너무 안 올라서 죽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잠실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잠실이 움직이면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고양시까지도 분명한 훈풍이라는 말씀 드리는데, 토지거래 허가 해제를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말 많이 삼성동 쪽에, 그 다음에 강남 쪽에 있는 부동산 대표님들이 바쁘셨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방에서까지도 지금 자녀들 강남에 집 사주려고 지금 대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토어제 이제 이후가 되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거래에 활발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치동은 매물이 별로 없고요. 그나마 삼성동에 매물이 좀 있는데 남아있는 매물들도 지금 금방 거래가 되다 보니까 보류되고 호가가 지금 올라갈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선반영된 잠실, 기대가 없었기에 주목받는 삼성. 만약 감스님들이라고 하면 삼성으로 가실 건가요? 잠실로 가실 건가요? 아무래도 삼성보다는 잠실에 있는 아파트가 더 새 거다 보니까 잠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또 펼쳐질 것인지, 또 지방에 있는 투자자라든지 또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이나 실거주자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따뜻한 봄이 오고, 어제 또 정월 대보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추위도 뭐 다음 주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2월이 또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봄은 오기 때문에, 봄이 온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이 추운 겨울보다는 확실히 봄이 되면 풀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조금 더 이 토어제 관련해 가지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니틀백님의 네프콘을 구독하시면 더 자세한 소식을 갖다가 들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그래도 감스님들께 이렇게 자세하게 정말 알려드리는 니틀백님의 이런 네프콘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시세까지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니틀백님의 커피챗을 갖다가 구독하시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감사스마일이 어제 창릉을 다녀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10시 전에 9시 반부터 이제 들어오려고 이제 줄을 서 있고 10시 돼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관람하시는 관람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창릉의 뜨거운 열기, 또 특히 창릉 첫마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놀라면서 이건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창릉 관련해가지고 2019년도부터 처음 발표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창릉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드디어 창릉 신도시의 첫마을 주택 전시관에 그런 모델하우스를 가서 직접 보니까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창릉에 내 집 마련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전제약 당첨되신 분들이 3년 동안 이 창릉 첫마을을 기다렸고 그분들이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또 귀하고 또 정말 보물 같은 창릉 첫마을이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편집되는 대로 A4 신혼유망타운을 포함해가지고 S5, S6에 있는 그런 5구 타입과 74 타입,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창릉 관련해가지고 또 컨텐츠를 갖다가 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오후 4시에 창릉 관련해서 감사스마일이 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그리고 또 알고 계시는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릉을 갖다가 또 기대하는 거는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GTX-A가 개통을 했고, 또 GTX-A를 직접 타 보니까 창릉역을, 그 다음에 더블 역세권이 되는 고양 은평선까지 들어오는 창릉역을 갖다가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아파트가, 그리고 3기 신도시 내에 역세권, 더블 역세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 28년에 앞으로 3년 정도 남아있는 아파트가 내 집이 된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가치가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도전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강남의 토어제가 드디어 해제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토어제가 해제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분위기로 또 펼쳐질 것인지 그 내용들은 또 다음번에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